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세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넷플릭스 영화 추천 1편에 이어서 두 번째 넷플릭스 영화 추천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약간은 후방주의가 필요한 19금 로맨스 영화, 드라마, 다큐를 가지고 왔습니다. 7가지를 가져왔거든요.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라는 제목의 영국 드라마입니다. 지금 이제 시즌2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시즌1부터 너무 재밌게 봤었고 시즌2를 정말 기다렸는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완전 다 정주행해서 시즌2도 다 봐버렸습니다. 주인공인 오티스는 엄마가 섹스 테라피스트, 그러니까 성 상담가? 성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뭐 부부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인들을 데려다 놓고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성상담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눈질로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고 한 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티스가. 그런 걸 알아가지고 오티스와 그리고 그의 학교 친구인 메이브가 이제 서로 학교 친구들 중에서 성적으로 고민이 있는 애들을 불러다가 그런 성적인 문제를 상담해주고 그리고 그걸로 좀 동업을 하자. 그래서 학교 내에 되게 비밀스러운 사업을 시작한 거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청소년들의 고민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랑 이야기, 뭐 우정 이야기부터 해서 정말 그 딱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과 그런 에피소드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 정말 한 편 한 편이 너무나도 재밌는 그런 드라마예요. 가볍게 웃으면서 대신에 후방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시즌1, 시즌2 다 있으니까 정주행 시작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배드맘스라는 영화입니다. 딱 제목을 보면 아시다시피 나쁜 엄마? 엄마는 엄마인데 약간 불량스러운 엄마들의 이야기라고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데, 주인공인 에이미는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그녀는 막 회사도 다니면서 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이고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항상 노력을 했고 실제로 완벽한 엄마였어요.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내가 이렇게 굳이 살아가야 되나라는 현타가 왔을 때 아이들의 학교에 다니는 다른 엄마들 있잖아요. 그 엄마들 중에 키키와 칼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칼라랑 키키랑 어느 날 같이 뭐 술 한잔 하다가 딱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뭐 굳이 완벽한 엄마가 돼야 되나?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면서 그 셋이 약간 이제 일탈을 즐기는 거죠. 일탈을 즐기면서 셋의 뭐 끈끈한 우정도 시작되고 이제는 우리는 나쁜 엄마가 될 거야. 왜 완벽한 엄마가 돼야 돼? Bad Moms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영화 제목이 Bad Moms가 된 거예요. 그 셋의 엄마들의 어떻게 보면은 우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짠하기도 하거든요. 그 엄마들의 가사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리고 정말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근데 그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근데 뭐 결국에는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렇게 나중에는 결말은 좀 가슴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영화이긴 한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 정말 가슴 찡하면서도 감동 있으면서도 엄청 쾌활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예요. 배드맘스 이후에 배드맘스 크리스마스라는 후속작이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1편인 배드맘스는 그 엄마들의 이야기였다면은 2편인 배드맘스는 그 3명 그 엄마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그 엄마들의 엄마의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들의 엄마도 역시나 엄마이기 때문에 그 딸과 엄마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찰들과 더불어서 그 모녀 간의 그런 사랑과 약간의 다툼, 뭐 갈등, 그리고 또 모녀 간의 그런 우정, 여러 가지 사랑, 되게 복잡하면서도 또 나중에는 가슴 따뜻한 결말로 끝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뉴니스라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소셜 데이팅 앱, 그러니까 소개팅 앱 회사에서 근무할 때 봤었던 영화인데요. 소개팅 앱으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린 영화예요. 정말 끈적끈적하고 정말 되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혼자서 보거나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씬들이 되게 후끈후끈하고, 특히나 여기 남주인공이 니콜라스 홀트거든요. 제가 니콜라스 홀트 배우를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섹시하게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그런 영화인데 남주인공인 마티와 그리고 여주인공인 가비가 소개팅 앱을 통해서 서로 이제 만나게 돼요. 소개팅 앱을 통해서 섹스 파트너를 찾다가 이제 둘이 만나게 되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둘이 하룻밤을 가진 후에도 서로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 미묘한 갈등과 그런 감정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예요. 소개팅 앱으로 사람을 가볍게 만나는 좀 안 좋은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사랑에 맞춰서 본다면은 되게 가슴이 찡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 봐도 물론 좋고요. 연인들끼리 봐도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Friends with Benefit, Friends with Benefit 이란 영화입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이자 가수인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약간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뉴니스랑 비슷한 선상에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Friends with Benefit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친구끼리 친구는 친구이고 연인 사이가 아닌데 잠자리를 가지는 그러한 관계를 내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FWB라고 줄여서도 많이 말하는데 틴더라는 앱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필에 FWB라고 작성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는 잠자리만 가질 그런 친구를 원한다 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인 딜런, 남자 주인공 딜런과 여자 주인공 제이미 간의 토닥토닥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여자 주인공인 제이미가 헤드헌팅사거든요. 그래서 헤드헌팅사가 이제 딜런이 워낙 유능하다 보니까 새로운 직장을 여기로 이직을 해라라고 권유를 해주면서 그렇게 만나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꽁짝꽁짝 하다 보니까 잠자리를 갖게 되고 그러고 나서 서로가 사랑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이미는 나는 정말 사랑에 너무 상처가 많고 지쳤다 라고 얘기를 하고 딜런도 뭐 굳이 사랑을 해야 되냐 그냥 서로가 좋고 하면 되지 뭘 하면서 서로의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냥 우리 어때 그냥 편하게 마음의 짐을 가지지 말고 그냥 잠자리만 가지는 서로 자고 싶을 때 자는 그런 친구가 되자라고 해가지고 둘은 그렇게 관계를 시작해요. 잠자리를 가지고 어쩌고 하다 보면 가까워지고 감정이 틀 수밖에 없잖아요. 남녀 사이에는 뭐 친구 사이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좀 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둘은 뭐 헤어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뭐 나중에 다시 또 잘 만나는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 사이와 사랑 사이에 대한 생각을 또 다시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말 가볍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재밌습니다. 추천! 다섯 번째는 Explained 섹스를 해설하다 라는 다큐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다큐를 보다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넷플릭스에서 다큐를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몰랐어요.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예고편을 보고서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보게 됐는데 4개 정도 화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다큐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성교육을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받은 기억이 잘 없고 그렇다고 사실 부모님이랑 성에 대해서 뭐 트고서 이야기를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성교육을 스스로에게 한 것 같은데 아동이 성을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다큐가 그런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준 다큐예요. 저는 첫 번째가 가장 좀 재밌었어요. 성적 판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화인데 사람들이 왜 이러한 성적 판타지를 가지게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남자는 어떤 퍼센테이지로 이런 류의 성적 판타지를 더 많이 좋아하고 여자는 이런 퍼센테이지로 이런 성적 판타지를 좋아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동성애자분들 이랑 양성애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몰랐던 성적 지식을 올바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다큐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적 끌림 해가지고 동성애랑 그리고 바이섹슈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나와서 이것도 좀 LGBT 사회의 분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기 되게 좋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피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피임 편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피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해설도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고 충격적인 것들이 많아요. 뭐 돼지 창자로 그 콘돔 대용으로 과거에 썼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임신하지 않기 위해서 막 그 질이랑 뭐 자궁 쪽으로 막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었었던 이야기들도 하는데 되게 신기하면서도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다큐이고 영어 공부하기도 되게 좋아요. 되게 잘 들리거든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Someone Great라는 영화입니다. 장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서 헤어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좀 마음이 짠해지고 그때의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여기 주인공인 제니가 9년 동안 남자친구랑 연애를 했었는데 자기 자신이 정말 원했던 꿈의 직장을 찾게 돼요. 근데 그 직장이 지금 사는 곳과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그 직장이 위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장거리 연애를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는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해서 막 싸우다가 이제 결국에는 장거리 연애는 아니다 해서 헤어지자라고 해가지고 헤어지게 돼요. 상처받은 제니를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해주는 정말 끈끈한 우정, 그러니까 친구들이 2명 있거든요. 에린과 블레어인데 그 블레어와 에린과 그리고 주인공인 제니, 그 셋의 그 끈끈한 그 여자들의 우정을 보는 것도 정말 재밌어요.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한 좀 짠한 감동적인 그리고 여자들의 우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가볍게 보기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번째 친구와 연인 사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것도 진짜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배우인 나탈리 포트만과 애쉬튼 커처가 나오는 영화라 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담과 엠마가 주인공인데, 그래서 둘은 정말 다른 부담감 가지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도 느끼지 말고 정말 딱 잠자리 가지고 싶을 때 잠자리만 가지는 그런 관계를 가지기로 약속을 하고서 둘은 만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주인공인 엠마는 안 그러는데 남주인공인 아담은 점점 이제 엠마를 좋아하게 되거든요.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엠마는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싸우고, 둘도 막 싸우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녀 간에 정말 친구 사이가 있는가, 진짜 이렇게 정말 잠자리만 가지고 딱 아무것도 아닌 그런 콜한 사이가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영화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자, 이렇게 총 7개의 후방주의 로맨스 영화, 미드, 다큐를 추천드렸는데요. 진짜 이거 하나같이 다 저는 너무 재미있게 보고, 개인적으로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영화들이었었어요. 뭔가 달달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싶을 때 제가 추천드린 7가지 작품들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저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하기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